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여전히 지금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오름 추세로 간다는 건 어제 한국은행이 2024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밝힌 긴축기조를 4분기 이후까지 가져갈 것을 시사한 내용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정도가 올랐습니다. 여전히 5개월 연속 3% 물가 수준에서 내려오고 있질 않죠. 대체로 모든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 3.4%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근원물가 CPI라고 부르죠. 인플레이션 접점지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이 역시도 내년도 지표를 예상해 볼 때 만만치 않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더욱 고삐를 잡아매서 전체 금융기조를 더욱 타이트하게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터라 어제 2024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는 이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전히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은 밑불이 살아있다는 것. 성장률 자체가 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갈수록 낮아지는 막대 그래프는 그만큼 전 세계적인 먹거리 시스템이 여전히 얼어붙을 가능성 아주 많겠습니다. 그러니 미국도 2023년 호황기를 지나서 다소 둔화되는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 자체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가야 하는 건데 대신 이전의 초저금리 선상까지는 절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12월 말에 터진 대형 건설사 워크아웃 사태를 맞으면서 자칫 금리 조정 칸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는 그냥 추락할 수도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긴축의 고삐를 잡아챌 거고요. 당장 물가 상승률에서도 전혀 진정 기미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내년으로 넘어가도 전혀 개선될 여지는 없겠습니다.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역시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식료품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무리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다 해도 이렇게 체감적으로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 변동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죠. 과일은 거의 극강으로 올랐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전월 대비로 보면 3.2%로 볼 수 있지만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3.6% 정도가 올랐다는 점이 비상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5개월 연속 오름세라는 것도 여전히 물가는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특히 생활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하락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정도로 여전히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 와중에 맞받아치고 나오는 지표여서 이건 정말 엄청난 물가 체감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최 요새 마트 가면 손이 덜덜덜 떨려. 아니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체감도 때문이죠. 일례로 동탄 신도시 삼성반도체 성과급 소식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하죠. 평균 연봉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 2,200만 원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쇼크가 엄청났다는 결론인데 삼성전자에서 이 정도인데 다른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얼마나 그 파급 효과 커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동탄 집값을 떠받치고 있던 삼성맨들의 아파트들 시세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실질소득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탄 쪽 특히 신축 아파트들은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물가 자체가 생활물가 지수가 자체가 얇아진 지각과 반대로 오름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만 보더라도 서울이 압도적이고 부산 그리고 경기권까지 3%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그대로 부동산 분위기와 직결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낙폭이 큰 거래가 나온 곳이 바로 서울이죠.
일주일 단위를 끊어봐도 5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허탈하죠. 특히 송파구 집값은 떨어져 나가는 단위가 무슨 중형차가 움직이는 것 같아 묵직하게 느껴지고요. 물가 등락률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 그만큼 모든 부분에서 구매력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 부동산은 액수 단위가 기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더욱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거래가 쫑이 나는 거고요. 아마 2024년 1월 역시도 거의 최악의 거래량으로 스타트를 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가 등락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부산, 여기도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지방치고는 정말 공포스럽게 집값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4억 이상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떨어지는 추세 느껴질 겁니다. 그만큼 집주인들에게는 고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건 집값 정상화로 가는 또 다른 판도의 부동산 지형도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푸시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탄 삼성전자 반도체의 술렁거리는 분위기를 안고 있는 경기도권 아파트들도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4억 이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물가지수 오르는 것과 동반해서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는 것, 확실히 부동산 쪽 구매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갈수록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젠 2차 하락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낙폭이 제법 큰 집값 하락 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절대로 매도 물량이라는 심지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올해 마지막 12월에 나온 소비자 물가 동향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물가 등락률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 특히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3.6%까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지금 아파트 거래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구매력이 훅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굳이 폭락 양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아파트에 손을 댔다가는 한 번에 골로 갈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는 거고요.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결국 10월 2,300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연휴가 시작이 됐으니 11월 카운터는 막을 내린 것 같아 보이고요. 1,800에서 1,900건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죠. 결국 2,000건 천장을 뚫지 못했다는 거고요. 12월은 800건에 그치고 있는데 거의 부동산 비수기 정점에 해당도 되고 해서 상당 부분 어려운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더욱 이런 거래량 감소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건 지난주 그렇게 소문만 무성했던 부동산 PF 위기가 현실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바로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이었는데요. 이거 그냥 그렇게 시장 안정화 조치나 경영 정상화 쪽으로 발빠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부분 부동산 심리 자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분양 진행 중인 사업장이 22곳이나 되고요. 협력업체 580개, 상당한 규모라 볼 수가 있고요. 대략 2만 세대에 해당되는 14개 사업장이 그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에 가입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에는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당첨된 아파트 포기하고 환급 절차 진행하는 것도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되죠. 그냥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해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준공시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아파트 가치에 내상이 생기기 때문에 집값 바라보고 진입한 분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결손이 되겠죠. 그만큼 워크아웃 진행 과정 중에 부실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아파트 브랜드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태형건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죠. 바로 올해 부도가 난 건설사가 19곳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달 12월에만 부도를 낸 곳이 무려 8곳을 차지하고 있죠. 한 해 문을 닫은 건설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한 달 만에 도산을 했다는 건데 속도 면에서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청난 가속을 밟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최대 규모로 카운터가 되고 있고요. 내년 초 줄도산 리스크 우려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 연쇄적인 도산을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도 휘청하는 판에 어떻게 지방 건설사가 이런 삭풍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테니스 백보드 치기와 같은 거죠.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튀어나오는 공의 속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빠르게 PF 문제가 불거지기를 시작하면 그대로 맞은편에서 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중은행입니다. 당연히 건설사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건데 보통 부동산 PF 하면 이금융권을 생각해 왔었죠. 근데 실제로
시중은행이 많이 걸쳐 있었습니다. 오작교를 많이 놨던 건데 그만큼 부동산 수익률이 쏠쏠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천정부지로 높아진 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2천억 정도, 국민은행 1,600억, 기업은행 997억, 우리은행 역시 720억, 신한과 하나는 630억, 620억 정도를 대출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중은행 금융권이 자금이 물려 있으니까 만약 정상화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삐끗하게 되면 원금 회수를 위한 필사의 노력이 전개가 되겠죠. 당연히 은행은 대출 부분에서 자금 회수를 위한 공격적인 스탠스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달 전 시작했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 압박이라는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에 집중돼 있던 대출 회수 부분의 구멍을 개인에게로 전가할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이후로 개인 대출 자금 회수를 위한 강도 높은 압박을 시작해도 이제 뭐 당국에서도 더 이상 은행 금리 높다고 태클 걸 명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건설사 빠개지면 은행이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시중은행 대출 원금 회수 스탠스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은행이 뭐 살고 봐야 하는 건데 은행 무너지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 내년 1월부터 은행 금리도 상당히 강도 높게 치고 나올 가능성 높고요. 그렇게 친절하게 보였던 주담대 쪽에서도 분명 차단막을 치게 될 겁니다. 기업이 터지는 지경인데 개인이 터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가뜩이나 이렇게까지 집값이 빠질 줄은 뭐 미처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주르륵 미끄럼을 타고 있는데 그렇게 주택담보로 잡고 내준 대출금들이 죄다 시한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극악의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상승론을 맹신하는 분들은 내년에 대출 완화되고 금리 내려간다는 꿈과 환상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은 정책 모기지나 저리로 나올까? 다시 시중은행은 부동산 PF 물린 손실을 가정하고 개인 대출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금리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부실 채권 기미가 있는 주택담보가치 서둘러 재조정해서 자금 회수하기 위한 철통 방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부동산 PF가 물려있는 상황에선 한국은행도 절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꿈도 꾸지 못할 거고요. 아무리 미국이 자체 경제 침체로 인한 금리 완화 분위기 모두를 시연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장 추운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23년 말에 부동산 PF 신호탄은 가장 극적으로 내년 1월부터 연쇄적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집값이 보합세에 머물 거라는 전망 그냥 개나 줘라. 얼마나 지금 상황이 부동산 시장 유사 이래로 가장 극악의 상황이지 조금만 까제비 눈을 뜨고 둘러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러니 최대한 몸을 낮추고 포복 자세 안전하게 기다리신다면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표치와는 너무도 먼 정글 속에 있죠. 결국 체감 물가도를 대변하는 생활물가지수도 오른다는 건 구매력을 전체적으로 훅 떨어뜨린다는 거고 굳이 뭐 큰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구매력은 내년도도 역대급으로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자금 경색이라는 문제가 건설사와 금융사 그리고 개인이 똘똘 뭉쳐있는 연쇄적인 위기관계 안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1월부터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잘 대비, 채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